노선 신설 등을 약속하고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민생이 망가졌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하남과 안양, 화성, 서북도 잇따라 방문해 신도시 발전 방안과 경정사 협력, 광역 환승센터 건설 등 주거와 교통이 예민한 지역 노력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의당 후보는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특히 무중의 성지 구로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신문고는 경기 수원과 안양 로데오걸 집중 유세에선 청년층을 겨냥해 소신 투표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SBS 강민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9일 모레 있을 본투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임시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에 끝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진행되는 만큼 일반 투표소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결론입니다. 김민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한 본투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결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투표자의 투표가 모두 끝나면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직접 투표권 침해 논란을 빚은 임시기표소 운영 방식을 바꿔서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확진자와 일반인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대기소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전선거 부실관리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본선거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후폭풍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임시투표를 합의한 시간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 시도가 또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행장을 제공한 나라도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우폴 주택가로 쏟아진 폭격에 사망당한 18개월 아기입니다. 의료진이 안간힘을 쓰지만 아기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휴전합의에도 폭격이 이어진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사상자만 수백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에서의 민간인 대피 이틀째 이어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중서부의 비니차 공항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비행장을 제공하는 국가는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오히려 서방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эродромных сетей этих стран для бомбирования украинской боевой авиации с последующим применением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вовлечение д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이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시설을 정밀 타격 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대문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중증 환자는 9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연일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21만 716명으로 전날보다 3만여 명 줄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보다 1.5배, 2주 전보다 2.2배 많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88명을 제외한 21만 628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주말 영향으로 다소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는 주중부터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며 다시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이어 지난 5일부터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되는 등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하고 있어 당분간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0명 늘어난 955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도 오름세입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59.8%로 전날보다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64.5%로 전날보다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입원 대기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사망자는 139명 발생해 지금까지 9,096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명률은 0.19%입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사이 36,000여 명 늘어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8만여 명입니다. 어제 1,600여 명이 코로나19 3차 백신을 맞아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2%로 나타났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이 나갔죠. 여의도 면적의 58배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7,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소방, 진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 광장과 교수님과 함께 산불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이 지금 진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비가 안 내려서 건조하고 무엇보다 강풍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조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진압이 어려운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고요. 이 강풍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다가 북풍이 불다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구야 어디냐, 화성이야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어려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산불 피해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인력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작은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람, 강풍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형이 있습니다. 험한 산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에 탈 수 있는 나무, 주로 이제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형이라고 하는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험한 산세라든지 침엽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그런 위험 요소이지만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그렇죠. 자연적인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봄철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얼마나 건조한 날씨가 건조하고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까움을 키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진행될지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주산 1,500 이상 80만
1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지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장관의 고맙네. 방치와 부지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먹방이에요, 것은 먹방. 생명도 토스트.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토스트야. 절실합니다. 오동같이 불리한 토스트 2개 먹었어요, 오늘.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 2개월여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했어요. 실시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하죠.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구봉초를 도안님 폰 조심하세요.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좋아요 한 산림을 번씩 지키기 부탁드려요.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문 발표를 모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여러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림지역 근처에 계시는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낙엽을 태운다든가 이런 저희 친구 하지 말아라. 코로나 양성이어서 담배 1시에 왔어요. 저기 집에. 아주 그래서 기초적인 너무 배고파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현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은 이런 산불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한 실화, 방화 이 가능성이 항상 더 높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까지만 하고 자연발화로 발생하는 경우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 나무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가 그만해. 있는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화 3교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양성 걸려가지고. 저 말고. 현안부 장관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화에 의한 화재 물론 저희 친구가 옥계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 이 실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벌 수위가 문제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화 범죄를 가해자를 체포하는 비율이 41.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들이 처벌받는
형량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서 약 19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수요일 소망만의 일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처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지만 네, 오늘 할 거예요, 소망만의 어머니. 처벌을 했었을 때는 9시에. 아니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방화 그래서 그 용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8시 할까요? 9시 할까요? 산림 지역 근처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로 담배 꽁초 8시 할까요? 9시 할까요? 정말 오늘 큰일 날수 마블.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의자 방화라고 추정되는데 정작 그 산불을 일으키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4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방학뿐만 아니라 실화가 이게 반갑습니다. 9시 할게요. 한 2011년도부터 20년 최근 10년간 그 정도밖에 검거가 되지 않고 그 있습니다. 때가 실제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 때 범인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산불은 CCTV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범인 검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산불이 지금 죄송합니다. 중간에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2년 네, 만에 말하세요. 공을 있으면. 지금 매년 봄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꼭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 만에 가장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화면에 역대 주요 대형 산불 상황이 나가고 있는데요. 2005년에 강원도 양양 지역의 그 산불은 아마 잠시만요. 양산사로 동종이 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또 경북 포항 울산 울제 2013년 산불, 2017년 5년 전에 강원도 강릉과 삼성 지역의 산불, 그리고 2019년 3년 전 강원도 고성 강릉 인천 지역의 산불, 당시 피해 면적이 2,872헥타르,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은 무려 23,794헥타르. 정말로 산불이 한 번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 키워왔던 살림 그 푸르른 나무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를 꺼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잘 잊고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인데 이게 고성 산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산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는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강릉, 삼척, 동해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세요. 그때는 이제 강한 풍을 타고 남하를 해서 그때도 죄송한데 여기서는 욕을 할 수 없거든요. 채팅방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산불이 산축 쪽으로 위로 아니. 올라가다가 다시 북풍을 타고 북서풍을 채팅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시 위로 올라갔다 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왔다 갔다 바뀐다 수시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 2000년도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 그 피해 면적이 23,500헥타르 정도가 되고 이번 그 산불 같은 거는 현재까지 16,5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의도가 면적이 290헥타르 정도 돼요.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6,500헥타르다 하면은 여의도를 한 58회 정도 바이바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23,000개 정도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살림이 그동안 소중하게 가까웠던 살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다 불에